이번 영상은 모델링 12번 영상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외부로 제가 이제 활동을 나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곡면 어떻게 만들어요? 스파이럴 계단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모델링 12번의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낯선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를 이렇게 뜯어봤을 때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1층 이렇게 2층 이렇게 2층 형태 두 번 꼬여 있는 형태란 말이죠. 이게 지금 밑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4개가 뭉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는 사고도 기르면 굉장히 좋겠죠. 이거를 옆으로 당겨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곡선 형태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죠. 실무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처리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단순한 모델링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혼납니다. 사실 혼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파일 자체가 엄청 무거워지거나 힘들어져요. 나중에 가공을 하기에는. 적당한 세그먼트를 가져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세그먼트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원점을 클릭하고 원을 그리게 되겠죠. 우측 하단을 보면 그 레디어스 값이라 해가지고 반지름 값을 넣으라고 이게 창이 뜰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 내가 넣고 싶은 세그먼트 개수 입력하고 그 옆에다가 세그먼트를 뜻하는 S자를 붙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바뀝니다. 만약에 3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형태를 지금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원 형태를 이제 곡선 형태로 위로 솟아오르는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그거는 프레드 툴즈라는 루비 안에 있어요. 뭔가 모음집 같은 느낌인 거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 F6라는 아이콘만 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이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목록이 뜨죠.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커비시어라는 친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린 지금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커비시어를 클릭해 줍니다. 하고 나서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탑, 베이스, 리버스, 다 봐야 되네요. 자, 탑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판판했던 거를 이렇게 올려줄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땅이라고 할게요. 지금 붙어있는 작업 영역 제일 높은 공간 네 어디까지 이거를 높일래? 이거를 말하는 거고 베이스 높이는 우리가 지금 바닥에서 시작을 하지만 잠깐만 네가 바닥에서도 얘를 살짝 띄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럼 네 만약에 바닥에서 여기 띄워서 작업할 거면 네 바닥에서 이 띄운 거리를 입력을 해줘 하는 게 이쪽 부분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탑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높이 그다음에 여기 높이를 정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리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생성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코일 형태가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하면 다시 그릴 때 이거를 노로 했으면 예스로 했으면 노로 바꿔서 반전을 시켜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 저는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50으로 주고 엔터를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일단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원에서 이게 쭉 올라와가지고 입체 형태의 이제 코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울게요. 이 세로선도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리지로 지우고, 제가 높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게 뭐냐면 스케일로 이렇게 쭉 늘리면 높이를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른 작업을 위해서 저는 항상 50이든 100이든 입력을 하고 OK 눌러서 완성하고 나서 스케일로 조절을 해주는 편이고요. 얘가 원을 한 바퀴 돌려서 완성을 했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요. 얘를 잡아서 그대로 쭉 이렇게 올리면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 잡고 그 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이 부분도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JHS 파워바에 보시면 익스트루드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선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면이 지금 위로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로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선 클릭,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두께가 막 정확하진 않죠? 근데 올렸을 때 이 커브를 잡고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원하는 두께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컴포넌트를 씌워주세요. 왜냐,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층짜리가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생성을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4번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만 수정을 해도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360도 안에서 4개를 배치한다 했을 때 나오는 그 각도가 있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복사를 하되 그냥 360도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4개가 한 번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선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아직도. 살짝만 이렇게 맞춰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줄게요. 예.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이게 하나가 더 복사가 됐어요. 왜냐면 원래 원본이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본이 있을 때 얘를 360도를 돌려서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복사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4를 해가지고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잡아서 이렇게 지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가 윗면을 깔끔하게 잘라줄 거예요. 깔끔하게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 영상에 썼던 인터섹트를 쓸 거예요. 그게 가장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면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이 위쪽 부분 있죠. 이렇게 세로선이 있을 때 위쪽 부분에 맞춰 주시면 돼요. 무브로 해서 이렇게 옮겨 주시고, 얘도 한 번 더 여기다가 옮겨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컴포넌트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서 면 선택하고 우클릭 인터섹트 페이스 윗 모델 해주시면 돼요. 나 위에를 살짝 지우고 또 아래도 이렇게 살짝 지우면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께를 조금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인트 푸시풀로 이렇게 살짝 두께를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또 가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FFD 같은 이런 누비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리를 하고 FFD를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지만,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괜찮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심지어 이거 회전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꺾이게 됩니다.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델링 12번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